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바로 넷플릭스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공동 CEO 테드 서렌도스랑 그렉 피터스의 발언에 좀 집중해 보려고요. 네, 그 CFO 발표나 Q&A는 일단 제외하고요. 맞아요. 딱 두 CEO 목소리로 넷플릭스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핵심만 딱 뽑아서요.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CEO들이 직접 뭘 말했는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넷플릭스 현주소, 앞으로 기회는 뭔지, 또 핵심 전략은 뭐다. 이걸 청취자이신 당신이 딱 아실 수 있게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순서는 그렉 피터스 발언이었죠. 그 사업 전반적인 건전성, 또 미래 기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업은 매우 건강하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기회를 완전히 실현하려면 아직 할 일이 많다. 뭐 이런 말도 덧붙였고요. 상당히 자신감 있어 보이면서도 좀 신중한 느낌? 그렇죠. 거기서 건강하다 이 말의 근거를 좀 더 봐야 하는데요. 그 언급됐던 브라질 세금 이슈 이걸 빼면 매출은 뭐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더 주목할 점은 역시 미국이랑 영국 같은 데서요. 이 주요 시장에서 3분기 TV 시청 점유율이 역대 최고였다는 거죠. 역대 최고 기록이요? 시청 점유율이요? 네, 이건 뭐 핵심 사업 경쟁력이 여전히 강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야, 단순히 가입자 수 늘리는 게 아니라 실제 시청 시간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거니까요. 이거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광고 사업 얘기도 있었죠? 네, 광고 쪽도요.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냈고 올해 전체로는 2배 이상 성장할 거다. 뭐 이렇게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배요? 네, 이게 그냥 단순 성장이 아니라 그 광고 요금제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새로운 수익원이 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우선순위, 참여도 늘리고 광고 사업 키우는 거, 둘 다 아주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참여도 광고 말고 그렉 피터스가 또 강조한 다른 성장 동력 같은 게 있었나요?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뭐 게임 얘기도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두 분야, 이게 넷플릭스가 장기 성장을 위해서 좀 새롭게 투자하는 영역들이죠. 예를 들면 그 카넬로 알바레스 대 크로포드 복싱 경기 있잖아요. 네네, 있었죠. 그게 이번 세기 들어서 가장 많이 시청된 남자 챔피언십 경기였다. 이걸 되게 강조했어요. 이게 그냥 스포츠 중계 이걸 넘어서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자체가 대형 라이브 이벤트도 충분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사례거든요. 그렇군요. 라이브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는 거네요. 게임 쪽은 어때요? 그건 스마트폰 앱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제 TV로도 된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TV랑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 다른 콘솔 기기 없이도 넷플릭스 게임 할 수 있게 됐다. 이 점을 또 언급했죠. 아직은 뭐 초기 단계이긴 한데 이게 넷플릭스가 그냥 영상 스트리밍만 하는 게 아니라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라이브나 게임, 이게 다 시청자 참여 늘리고 플랫폼에 더 머물게 하는 그런 핵심 전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렉 피터스는 뭐 훌륭한 기술, 제품,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는 컨텐츠, 이런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계속 개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걸 강조한 거군요. 그러면서도 말은 쉬운데 글로벌 스트리밍 사업 실제로 만들고 운영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다. 뭐 이런 현실적인 얘기도 했고요. 하면서도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이런 좀 균형 잡힌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사업은 탄탄하게 다지고 미래 성장 동력도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죠. 자, 그럼 이제 테드 서렌도스 발언으로 넘어가 보죠. 이분은 훨씬 더 공격적이더라고요. 엄청난 기회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전체 엔터테인먼트 시장 소비자 지출에서 넷플릭스 비중이 한 7%밖에 안 되고 제일 큰 미국 시장에서도 TV 시청 시간 점유율이 한 10% 정도다. 이런 숫자를 딱 제시하면서요. 이 숫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아직 먹을 게 많다. 이런 뜻인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 속을 좀 더 봐야 하는데요. 이 낮은 점유율이라는 게 핵심 스트리밍 사업 자체에서 여전히 수익성 있는 성장을 할 여지가 크다. 이걸 강조하려는 수사죠. 근데 동시에 그 성장이 예전만큼 쉽지는 않다는 뜻도 좀 들어 있어요. 특히 미국처럼 이미 좀 성숙한 시장에서는요. 신규 가입자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가입자들 만족도 높이고 나가지 않게 하고 또 부가 서비스, 뭐 광고나 게임 같은 걸로 수익을 좀 다르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렌도스가 굳이 수익성 있는 성장 이렇게 표현한 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성장이 아니라 수익성 있는 성장. 의미가 있네요.
경쟁 환경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지난 25년간 기술 대기업들, 미디어 공룡들이랑 계속 경쟁해 왔다. 이런 점을 다시 얘기했던데요. 네, 맞아요. 넷플릭스의 역사가 그냥 경쟁과 혁신의 역사였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DVD 빌려주던 시절부터 스트리밍으로 바꾸고 오리지널 컨텐츠 만들고 하기까지 시장이 변할 때마다 항상 한 발 앞서서 움직이면서 성장해 왔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지금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것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이게 혁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넷플릭스가 경쟁을 그냥 위협으로만 본 게 아니라 성장의 어떤 동력으로 삼아왔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서렌도스는 현재 넷플릭스를 그냥 스트리밍 플랫폼 이게 아니라 전 세계 한 10억 명 이 정도의 잠재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어요. 이 정의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넷플릭스의 사업 범위를 훨씬 더 크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영화나 시리즈만 주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의 시간을 차지하는 모든 종류의 엔터테인먼트랑 다 경쟁하겠다. 이런 선언 같은 거죠. 그래서 각 나라의 현지 시청자를 위한 로컬 콘텐츠 제작을 더 강화하고 그중에서 잘 된 거는 또 전 세계로 퍼뜨리고 이런 전략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어요. 일종의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자기들 경쟁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올 여름 진짜 히트작이었죠. K-팝 데몬 헌터스. 이걸 꼽았어요. 이 작품이 그냥 성공했다. 이걸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K-팝 데몬 헌터스. 이거는 여러 면에서 넷플릭스 전략을 딱 보여주는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됐다는 점. 애니메이션으로요? 네, 이걸 보면 넷플릭스가 특정 장르, 특히 이제 가족이나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아주 강력한 제작 능력, 또 흥행 능력을 갖췄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둘째는 이 작품이 그냥 보는 걸 넘어서 문화를 움직이는 현상이 됐다는 점입니다. 문화를 움직인다. 이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죠? 바로 그 발표에서 언급된 마텔하고 헤즈브로의 협력인데요. 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경쟁 관계였던 두 거대 완고 회사가 이례적으로 K-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마스터 완고 라이센스 계약을 같이 맺었다는 거예요. 공동으로요. 네. 마텔하고 헤즈브로가요? 같이요? 네, 이게 진짜 전례를 찾기 힘든 파트너십이거든요. 그만큼 이 IP, 그러니까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지식재산권이 얼마나 강력한 문화적 파급력, 또 상업적 가치를 갖는지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넷플릭스가 단순히 컨텐츠 스트리밍만 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IP를 만들어서 이걸로 부가 사업까지 확장하려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K-팝 데몬 헌터스가 그냥 히트작이 아니라 넷플릭스의 어떤 IP 창출 능력, 사업 확장 가능성,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정표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서렌도스는 바로 이 사례를 통해서 넷플릭스가 세상을 즐겁게 하고 회원들한테는 차별화된 가치를 주고 또 성공적인 오리지널 컨텐츠를 통해서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물론 이 모든 건 핵심 사업을 매일매일 개선한다는 그렉 피터스의 전제 위에 있는 거고요. 두 CEO 반론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현재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자신감이 있고 동시에 핵심 역량, 그러니까 참여도, 광고, 라이브, 게임 이런 걸 꾸준히 강화하면서 경쟁 속에서도 오리지널 컨텐츠랑 IP 힘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매우 긍정적이고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다 이런 자기들 평가가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강한 자신감하고 명확한 전략 방향을 보여줬어요. 특히 그 K-팝 데몬 헌터스 사례는 그들의 전략이 어떻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였고요. 이제 관건은 이런 전략들이 앞으로 얼마나 계속 또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느냐, 이거겠죠. 자, 그럼 오늘 넷플릭스 CEO들의 발언 분석을 좀 마무리해볼까요? 핵심 사업은 탄탄하게 가면서 광고, 라이브, 게임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고 또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강력한 오리지널 IP로 문화적인 영향력이랑 사업 확장 이걸 동시에 하겠다. 이게 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넷플릭스가 추구하는 그 10억 명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문화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목표는요. 당신이 앞으로 넷플릭스에서 만나게 될 컨텐츠의 다양성이라든지 경험의 깊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 더 많이 보는 걸 넘어서 뭐 라이브 이벤트에 참여한다거나 게임을 즐긴다거나 아니면 캐릭터 상품을 산다거나 하는 식으로 넷플릭스랑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가 훨씬 더 다채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의 야심이 진짜 현실이 된다면 우리 엔터테인먼트 소비 지도에 또 한 번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겠죠. 오늘 저희와 함께 넷플릭스 경영진의 생각을 깊이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넷플릭스는 K-팝 디몬 헌터스 같은 애니메이션 성공, 또 카넬로 대 크로푸더 같은 라이브 이벤트의 가능성을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다음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아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은 과연 뭘까요? 당신의 상상력을 한번 자극하는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